안녕하십니까, 쇼키무동산입니다. 요즘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안양시, 광명시, 서울시, 금천구 어떤 단지를 이 안에서 많이 찾을까요? 그리고 이 단지들 중에서 어디가 가장 많이 오를까 쉽게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주거지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 위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이나 부모님과의 거리도 좀 고려하면서 집을 구하게 돼요. 하지만 출산 전후로 해서 좀 선호 주거지가 좀 바뀌는 모습을 보여요. 그전에는 이제 직장 위치를 최우선으로 했다면 자녀가 출산 이후에 자녀의 교육이나 주변 환경이나 또는 육아에 도움 주시는 부모님과의 거리를 고려해서 집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출산 전에 신혼부부들이 집을 구할 때는요, 이 부모님과의 거리도 고려해서 결정하신 것을 추천드려요. 수도권 서남부 지역에 거주해야 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3대 업무지구에 출퇴근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부 지역에 직장이 있거나 부모님 댁에 그쳐 있는 경우에는 여기 이 지역 안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역은 특징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괜찮은 주거지역이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지역의 쏠림이 굉장히 강해요. 이 지역에서 고소득 맞벌이 부부가 찾는 가격대는 보통 얼마냐? 이제 24평 기준으로 한 10억 정도 내외에서 찾고요. 그리고 34평을 찾는 경우는 12억 내외에서 찾습니다. 자, 원래 이제 34평 기준 12억 정도가 되면은 경기도에서 선호도 높은 단지를 잡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말씀드려요. 보통 서울에서는 한 15억 정도 되어야 이제 선호도 높은 단지를 잡을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곳은 이제 연식이나 교통, 환경 모두 기본 이상 하는 곳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개 단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살펴볼 곳은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입니다. 1459세대 2016년 6월에 완공된 준신축으로 넘어가는 단지입니다. 여기는 4호선 평촌역에서 한 도보 7분 정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예요. 근데 안양시에 신축 대단지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드문 게 역세권이나 준신축 대단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가까운 곳에 한번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일기 신도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자녀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고 학부모들이 됐겠죠. 자, 그러면서 부모님 댁 주변에 신축과 준신축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평촌 신도시 규모가 꽤 크거든요. 미사나 위례보다도 커요. 자, 이 평촌 신도시에 몇 안 되는 역세권 준신축이라는 거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평촌 재건축의 대표적인 수혜 단지인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추유가 꾸준히 유입될 곳이에요. 24평 판사형 매물 보겠습니다. 입주 가능한 매물만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현재 10억 7천만 원부터입니다. 자, 전고점은 10억 9천만 원, 이제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다른 지역도 보면은 34평보다는 24평, 25평이 전고점 대비 회복률이 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세 가격은 5억 9천, 갭은 4억 8천만 원입니다. 34평 타워형은요, 현재 12억 4천부터입니다. 전고점은 14억 5천만 원, 전고점 대비 8억 85% 수준입니다. 전세는 7억 5천, 갭은 4억 9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 장단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평촌에서도 드문 준신축 대단지라는 점. 두 번째, 서울역 37분, 강남역 32분, 여의도역 40분으로 3대 업무지구에 40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어디에 근무하든 다 접근이 가능해요. 또한 강남역까지 32분, 이게 굉장히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거거든요. 강남 출퇴근하시는 분께도 좋은 선택지가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단지는요, 평촌 학원과 셔틀버스가 모두 온다는 점과 줄어드는 입주 물량과 전세 매물이 앞으로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반면에 단점 무엇일까요? 일단 입지가 평촌에서 굉장히 끝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업무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에 맞는 상권도 형성된 것이 좀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홀로 준신축이라는 겁니다. 요즘 이제 잘 나가는 곳 보면 당연히 역세권은 기본이고 역세권 주변으로 신축이 좀 많이 몰려있는 곳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 단지는 좀 그런 측면에서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곳은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입니다. 798세대고요. 2021년에 완공된 신축 단지입니다. 철산역까지는 한 도보 4분 정도가 소요돼요. 자, 그런데 이 철산역은 좀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 7호선을 이용해서 뭐 출퇴근이 편리한 곳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 주변에 학원이 70개나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수도권 서부 지역에 굉장히 드문 환경이에요. 역세권 신축 밀집 지역에 도보 접근 학원가가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좀 수요가 많이 유입되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장 위쪽으로 광명 뉴타운 12구역이죠. 여기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주변에 신축 밀집 지역이 된다는 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현재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24평 판사형 입주 가능한 매물은 10억 4천부터입니다. 전구점은 11억 8천5백만 원이었고요. 전세는 5억 5천, 갭은 4억 9천만 원이 나옵니다. 32평 타워형 매물은요, 현재 12억 1천만 원부터입니다. 전구점은 13억 1,500만 원이었네요. 전세는 7억 3천, 갭은 4억 8천만 원이 나옵니다. 장점과 단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축과 학원과 시소성이 있고요. 을지로 입구역까지 38분, 강남역까지 37분, 여의도역까지 27분에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을지로 입구나 강남역까지 빠르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 정도 입지에서 역과의 접근성 고려하면은 그래도 뭐 3대 업무지구에 고루고루 출퇴근 가능한 입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한 광명 11구역, 12구역의 사업으로 수요 확대가 예상이 돼요.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면 수요가 분산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오히려 수요가 더 늘어나요. 아파트는 몰려 있어야 됩니다. 단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광명시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자, 철산역에서 철산다이 더 헤리티지가 입주가 끝나면 이제 광명 사거리역 주변에서 계속 입주가 나올 거예요. 또한 이 철산역 주변에서 수요가 먼저 몰리는 단지가 철산다이 더 헤리티지와 철산역 롯데캐슬앤 SK뷰입니다. 그래서 약간 여기가 올라야 그 다음에 수요가 몰리는 구조라는 점. 마지막으로 철산 로데오 거리에 학원가도 있는데 유흥가도 좀 있는 편입니다. 이게 양날의 칼이에요. 이런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입니다. 2018년 10월에 완공된 1236세대 대단지 주상복합이에요. 1단지에서 3단지까지 총 3271세대로 구성돼서 여기가 약간 성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천구청역까지 한 도보 7분, 그리고 신안산성까지는 도보 9분 만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25평 타워형 입주 매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8억 8천부터예요. 전구점은 10억 5천만 원, 전세는 5억 8천, 갭은 3억 정도가 나옵니다. 자, 36평 보겠습니다. 현재 12억 3천부터 입주 가능한 매물이 있습니다. 전구점은 14억 2천이에요. 물론 이런 주상복합은 층과 동의 위치에 따라서 좀 가격 차이가 있는 점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는 7억 5천만 원, 갭은 4억 8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장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산 디지털 단지에 5분밖에 소요가 안 돼요. 그래서 그로 디지털 단지나 가산 디지털 단지에 근무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좋은 입지입니다. 또한 주변 개발 호재가 좀 있어요. 공군부대 복합개발 사업과 무지개 아파트 재건축,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 계속 발전이 되면 현재 약간 섬처럼 되어 있는 지역이 좀 더 선호도 높은 지역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금강구에 몇 안 되는 역세권 신축 대단지라는 수요도 있어요. 그 지역에 거주해야 되는 사람이 꼭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약간 소득이 높으면 어딜 먼저 본다? 이 단지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단점 무엇일까요? 주변 환경입니다. 특히 교육적인 부분에서 앞서 소개했던 두 개 단지에 비해서 좀 밀려요. 또한 상가의 다양성도 세대수가 좀 적다 보니까 좀 영향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종강역까지 37분, 강남역까지 41분, 여의도까지 26분이 소요됩니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여의도 접근성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강남 접근성보다는 이제 종강역이나 여의도역 접근성을 보고 이제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단점은 금천구예요. 서울에서 집값 상승을 하면서 좀 늦게 오르는 자치구라는 거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선택할까요? 먼저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 같은 경우는 강남에 출퇴근한 사람이 가장 빠르게 접근 가능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한 부모님이 평촌 거주하시면서 육아에 도움을 주신다면 더욱더 선택을 하셔야겠죠. 평촌 학원과 접근성도 나쁘지 않다는 점도 이 지역을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는요, 아무래도 투자자 선호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역 주변을 해서 신축 대단지가 몰려있는 환경을 좋아한다 말씀드렸죠. 또한 신축 선호도가 높은 분들, 그래서 수리비가 최소화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여의도나 구로 디지털, 가산 디지털 단지에 빠르게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께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입니다. 일단 이 두 곳에 비해서 매수 문의는 좀 많이 적은 편이에요. 가끔 문의 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투자 선호도 측면에서는 철산역 주변이나 이제 평촌역 주변이 좀 더 전망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는 전세가율과 또한 전세 매물 부족 그리고 이 주변에 대체지가 적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투자를 한다면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철산역 주변을 먼저 볼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가격대보다 약간 더 좀 돈을 더 주면요, 뭐 철산자의 더 헤리티지나 아니면 그 주변에 신축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 쪽까지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결정을 하신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실거주일 경우에는 나의 출퇴근 시간과 육아에 도움을 주시는 부모님과의 거리를 선택하셔서 이 세 곳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저는 후회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